근데 실제로 데이터 경제를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쉽지 않습니다. 예. 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결국 활용의 관점이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현실은 데이터 보호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2011년도에 농협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 데이터를 보호를 훨씬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다보스 포럼에서 빅데이터 포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빅데이터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다시 또 공공이나 또는 금융 쪽에서 빅데이터를 많이 또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2014년에 그 해킹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세계 카드사에서 그 하나가 터졌고요. 또 하나는 4월달에 또 KT라는 데서 또 터졌습니다. 이 두 개가, 이게 터지면서 사실 이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터지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은 나중 얘기고 데이터 보호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을 떠나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엄청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펼치기 시작됐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2016년에 알파고 대구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강조가 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빅데이터가 다시 리바이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알파고가 이긴 이유가 그 엄청난 그 바둑의 기보를 갖고 활용해서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바둑의 능력을 갖게 됐거든요. 결국은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다. 그래서 다시 또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보호 활용의 관점이 이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점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저는 뭐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마이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마이데이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아마 2013년도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 퍼스널 데이터를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내 데이터를 내가 많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이나 기관이 많이 갖고 있습니까? 내 데이터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데이터를 제가 안 갖고 있고 기업이나 기관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내 금융 데이터는 은행이 다 갖고 있고 내 에너지 데이터는 에너지 기업이 다 갖고 있고 내 공공 데이터는 정부가 다 갖고 있고 내 의료 데이터는 병원이 갖고 있고 내 판매 데이터는, 내 구매 데이터는 신용카드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내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내가 제대로 쓰지 못해요. 왜? 기업이나 기관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예를 들면 영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이나 또는 미국의 스마트 디스클로라는 정책에 의해서 그 데이터는 사실 내 거니까 그 데이터를 내가 임의로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기관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내 관점으로, 나의 관점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이 생겼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데이터를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제3의 기관한테 그 데이터를 넘겨줘라. 그럼 넘겨받아서 이 부동산 중개인이 더 개인화를 시켜서 나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하면은 그 데이터를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 데이터를 나는 팔고 싶다. 제3자한테. 그러면 에너지 기업한테 얘기해서 내 데이터를 팔아줘. 그럼 팔 수도 있고 어차피 그건 내 데이터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세 가지 관점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얘기하기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마이데이터 얘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블루버튼 사례예요. 의료 데이터의 관점에서 내가 클릭 한번 하면은 나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오는 블루버튼이 가장 유명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린버튼을 갖고 왔는데요. 이건 에너지 관련된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 에너지와 환경청에서 전기나 천연가스나 물에 대한 내 데이터, 우리 집에 관련 데이터를 내가 이 그린버튼을 클릭하면은 그 데이터를 쫙 끌고 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이 다운로드 마이 데이터라는 그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걸 통해서 전력회사나 수도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쭉 끌어서 갖고 와서 나의 관점을 갖고 옵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런 전력 데이터나 수도 데이터를 제3의 기관에 넘겨줘 하면은 그거를 커넥트 마이 데이터라는 그런 버튼을 통해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제3의 기관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로 나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데이터를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제3자를 통해서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관점. 이 권한이 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이 데이터의 생태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마이 데이터 원칙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 권한. 개인이 개인 데이터의 접근, 이동, 활용 등에 대한 통제권이 결정을 가진다. 내가 갖는다. 기업이나 기관이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갖는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제공. 기관들은 개인이 요구할 때 그 개인 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 원칙은 데이터 활용. 개인이 원하면은 그 데이터는 내가 자유롭게 갖고 올 수 있고, 이동시킬 수 있고, 심지어 제3자한테 넘길 수 있다. 그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 관점이 바로 마이 데이터의 세 가지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정보 보호랑 마이 데이터를 자꾸만 이렇게 혼합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개인정보보호는 내 데이터를 그 어떤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임의로 막 쓰거든요. 사실 그 내 데이터인데, 그 기관이나 기업들이 임의로 쓰는 거를 못하게 하는 관점이 개인정보보호고요. 반면에, 마이 데이터는 내 데이터를 기업들, 기관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 마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쪽은 개인정보보호의 관점, 다시 말하면 조직의 관점에서의 개인정보보호고, 이쪽은 나의 관점에서의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래서 이쪽 자기결정권 관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전혀 위배 안 됩니다. 왜? 내 데이터를 내가 임의로 쓰는 관점이니까. 그러면 왜 마이 데이터라는 그 경제가, 왜 블록체인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관점, 조직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생태계를 만드는 관점입니다. 그거는 여기 제가 블록체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인터넷 사회는 트러스트 서드 파티, 주로 어떤 중앙 집중적인, 예를 들면 금융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기업, 뭐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가 모아지고 그걸 활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은 사실 그런 중앙 집중의 관점이 아니라 분산 원장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개인정보보호는 조직의 관점이고 마이 데이터는 개인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이 데이터는 사실 이런 블록체인 기반 사회랑 잘 맞습니다, 사실. 실제로 보시면요, 이렇게 중앙 집중 마이 데이터 사례도 있습니다. 마이덱스나 코디처럼 나에 관련된 교육, 통신, 금융, 자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관점도 있고, 또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보다는 이건 사실은 누군가 내 데이터를 중앙 집중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안해요, 사실은요. 네. 근데 이런 분산 원점형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면은 원래 블록체인의 그 안전한 어떤 관점, 그다음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이런 관점을 같이 가지면서 내가 원하는 관점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그 데이터를 팔므로써 내가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 블록체인의 관점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실제로 이런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그러니까 개인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사람과 수요자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관점에서 연계하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실제로 토큰을 통해서 보상 모델을 해주는 이러한 어떤 체계가 결국 앞으로 마이 데이터 생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개인정보 보호는 조직의 관점에서 조직이,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임의로 못 쓰게 하는 관점이고요. 마이 데이터는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갖고 와서 내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가 권한을, 그런 관점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블록체인의 관점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블록체인 하면은 스마트 계약, 신원 확인, 데이터 접근 권한, 수집 저장, 공유, 거래 이력 추적 이런 관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잘 맞습니다. 특히 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스마트 계약 관점이 가장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자기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 정도만 해줘. 수집 저장 공유를 이렇게 계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 개인이 원하는 관점에 따라서 그 원하는 관점을 갖고 이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이 데이터랑 블록체인은 서로 연관성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블록체인 플러스 마이 데이터 융합과 발전이라는 내용으로 공무원이 요청의 선도에 대한 박수로 포인트. 아, 네. 네, 이거 좌우. 뭐예요? 아, 그 영상 찍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예, 순돌입니다. 예, 저는 율촌에서 법무부 율촌에서 ICT 팀을 맡고 있고요. 정보 팀도 같이 맡아서 이 데이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연구한다기보다는 데이터 관련된 법률을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건 ABC라고 해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요. 여기 교수님들 제가 같이 포럼하는 교수님들도 많이 뵈서 아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블록체인과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박주석 교수님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왜 생기는지에서 약간 다시 한번 영언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정책적인 지연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그 수요에서 출발을 하는데 보시면 이것은 이제 과학기술정통부와 정보진흥원에서 만든 빅데이터 시장 현황 조사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이 빅데이터 산업을 공급하는 사람은 공급하는 사람대로 수요는 수요자대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쨌든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정부의 공공정보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제언이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실질적으로 이번 세션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가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제대로 이용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못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 위반, 망법 위반,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면 데이터들은 이 데이터 산업은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보면 제가 원래 드린 슬라이드랑 지금 약간 다른 것 같아서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좀 다르죠. 예, 제가 교재에 들어간 데이터와 약간 이건 제가 전 버전을 드린 건데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산업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좀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보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수집 목적과 관련한 제한을 너무 크게 받는다. 너무 이 동의서의 얽매이는 아직도 동의서 경제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남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각종 고발들이 또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가 이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향후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기업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정보 주체여야 되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과 마이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장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 좀 더 편집된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건 제가 로우 머티리얼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편집해서 보냈는데 이 편집된 것이 여기에 이제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 시도들을 했으면 이건 제가 시계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더 이상 이 데이터 산업이 발전을 이렇게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정보 보호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규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 관련해서 각종 해커톤 회의를 진행했죠. 그죠? 저도 거기에 위원이었습니다만 그 해커톤 회의가 있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8년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페이퍼를 굉장히 잘된 페이퍼입니다. 한번 구글링에서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고요. 금융위원회도 금융위원회 아이데이터원에서 2018년 7월에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거를 받아서 2018년 8월에 사실 해커톤회에서 나온 내용 거의 전부 답니다.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자. 그래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지만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한해 활용하고, 어쨌든 익명정보는 그 개인정보 규제 대상에서 빼자라는 얘기를 했고, 이 내용이 여기는 없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인정보 가버넌스가 2018년 9월에 통합되다는 논의가 있어서 이를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오늘서부터 내가 돌아가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 법무부 장관이, 박상희 법무부 장관님이 2018년 9월 달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집단소송제 도입할 거다.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였어요?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BMW 막 차들 막 불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다 몇 조씩 내고 몇십 조씩 내면서 영업을 하는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느냐?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머리를 그런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느냐? 이러니까 법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집단소송제라고 하면 뭐냐면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적정한 집단소송 원고 적격이 결정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어떤 특정 기업에서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특정한 원고들이, 적정한 자격을 갖춘 원고들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판결의 기판력, 판결의 효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일체.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도